자, 오늘 부피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의고사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원인데요. 사실 나오게 되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적분을 많이 했었어요. 적분이라는 게 뭐냐? 그냥 평면 도형의 넓이였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고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어떠한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고 fx가 주어졌고 여기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해줘 봐봐 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거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게 뭐였냐면 이 fx다 라는 것은 어떠한 값 아닙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x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 y 값 이게 fx였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길이들을 a라는 x값부터 b라는 x값까지의 그 선들을 다 모은 거야. 어찌 보면 이 선들을 다 모은 거야. 선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면, 맞아. 선을 계속 다 무한계로 모으게 되면 그건 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면을 한번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면들을 존나 많이 모았어. 그럼 뭐가 되겠어? 뭐 입체가 되겠죠? 뭐 그게 부피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울 건 면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분이라고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말은 때려치우고 여태까지 했던 거는 어떠한 값, 즉 어떠한 선들을 모았다라고 하면 이제 부피를 구하려면 어떠한 면, SX라고 합니다. 어떠한 단면의 넓이들, 그 넓이들도 선도 이 곡선에 따라서 X값에 따라서 변해갔듯이 이 SX, 단면의 넓이도 이제 어떤 X값에 따라서 변하는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단면의 모양,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고 그거를 적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피가 된다는 거. 입체에 대한 부피가 된다는 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어떤 입체동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단면이 x의 값에 따라서 계속 모양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원처럼 보이지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면들을 x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값, 그 sx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분하게 되면 면을 졸라 모으게 되면 입체가 된다라는 것, 이게 이 단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적 자체가 sx를 찾기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우린 입체는 미적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뭐 구분구족부에서 입체가 나왔고 여기서도 입체가 나오게 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예제들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봐봐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x의 값에 따라서 단면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단면의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 그게 SX를 의미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SX만 구하면 된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X래요. X가 의미하는 건 지금 물의 높이다, 맞지? 그리고 수면의 넓이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끝입니다. 지금 이 수면의 넓이가 X일 때 높이가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치? X가 변함에 따라서 그 수면의 넓이가 이거다라고 알려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물의 높이가 딱 8cm까지 됐을 때에 그 부피를 구해봐라. 그럼 X값이 0.1, 0.2, 0.3, 0.4 쭉쭉쭉 8cm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SX는 계속 달라졌었겠죠. 맞나? 그 면을 적분하면 돼요. 0부터 8까지. 그리고 SX, 3루트 X를 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이 그릇 모양이, 이 그릇의 뭐 단면이 뭔지도 몰라요. 넓이를 따라간 것 뿐입니다. 부피가 나온다는 거겠죠. 알았나요? 끝입니다. 얘는 이게 좀 더 실전에 가깝겠네요. 얘는 SX를 바로 알려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또 X가 의미하는 게 물의 높이라고 합니다. 물의 높이가 X 값이 변함에 따라, 즉 물의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한 변이 요거인 정사각형 모양이 단면이네요. 그럼 X값에 따라서 한 변이 계속 달라지겠죠. 변의 길이가 달라져. 근데 모양 자체가 뭐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SX를 구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3x제곱 플러스 2 아니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요. 그래서 SX가 구해졌으니까 얘도 끝까지 다 구하라네.
높이가 10cm인 거를 그냥 이 그릇 자체 전체적인 부피를 다 구하라 했으니까 x값 높이가 0부터 10cm까지 갈 때까지 그거 반면에 넓이를 다 모아보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실전으로 돌아갑시다.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높이가 x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넓이가 이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줬지. 그러면 그림은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x값, 물의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수면의 넓이 자체가, 그 단면의 넓이 자체가 계속 이런 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게 4cm까지 갔을 때니까 물의 높이가 0cm부터 4cm까지 계속 채워짐에 따라서 그 단면의 넓이가 무한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더하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정적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SX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나?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12에다가 4x 플러스 9의 2분의 1승인데, 자, 1차식 정도는 치환적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해봅시다. 12에다가 4x 플러스 9 차수를 먼저 올리죠. 그리고 역수가 앞에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해줘야 되냐? 얘를 미분했을 때, 이놈을 미분했을 때 속미분도 튀어나가잖아요. 속미분이 뭐로 튀어나갑니까? 4로 튀어나가지. 그럼 그 부분도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3, 12 이렇게 다 지워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남는 건 4x 플러스 9의 루트 4x 플러스 9 이렇게 적분이 마무리되겠지? 지수를 조금 깔끔하게 만든 형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해주면 2 곱하기 25가 되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루트 25니까 5다라고. 그러면은 250 세제곱센치다 라고 단위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이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정사각뿔이에요? 뭐야? 정사각뿔이야? 그게 필요 없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각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의 넓이가 뭐다? S다. 그 다음 높이가 H다. 이게 높이가 H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뭐 구분구조법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분구조법은 안 쓸 거니까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 정사각뿔이 아니라고 해도 되나? 정사각뿔이라고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이건 뭐냐? 이건 해야 되나? 생각해보자. 뭐 x값이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x값을 변하는 값을 h다 높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한 이쯤에 x값 이 거리를 x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높이가 x일 때의 단면의 넓이 있죠. 그 단면의 넓이 이거를 생각해 줄 거야. 그럼 이게 sx가 되는 거야. 그 sx를 계속 뭐 하게 되면 계속 모으게 되면 x값이 0부터 h까지 계속 모으게 되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s, 그리고 내가 높이를 x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단면의 넓이 있죠? 이거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요 부피와 이 큰 부피 있죠? 입체 이렇게 합시다. 이 작은 부피와 작은 사각뿔과 큰 사각뿔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찾아 휴이죠? 해줄까?
자 보면 난 이걸 x라고 잡았지. 그럼 우리는 이 입체도형과 이 입체도형, 큰 입체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 단면의 넓이를 s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닮은 비로 잡읍시다. 닮은 비는 요것 대 요거로 보면 되겠죠. 작은 입체동의 높이 대 큰 입체동의 높이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닮은 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난 요 길이를 x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h 빼기 x인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 전체 높이 h. 그러면 닮은 비가 이거지. 맞나? 그럼 우리 닮은 비는 길이 b라고 알고 있거든. 그럼 이 밑면의 길이가 s인 상황에서 난 이 단면의 넓이를 찾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넓이 b가 필요하죠. 길이 b에서 넓이 b를 구하는 방법은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h제곱 빼기 2hx 플러스 x제곱 대 h제곱. 이거는 작은 삼각형, 작은 밑면, 작은 입체동의 밑면 대 큰 밑면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게 하네. 그러면 h제곱 곱하기 네모는 h제곱 h 이렇게 하자. h 빼기 x의 제곱 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네모다라는 것은 s 곱하기 h분의 h 빼기 x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실 이걸 x로 잡았으면 편했을 것 같습니다. 난 이걸 x로 잡았지? 에레이, 이걸 x로 잡았어도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왕 한 김에 합시다. 자 그럼 이게 단면의 넓이 맞습니까? 이게 단면의 넓이 맞아? 이게 sx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x 값이 0부터 h까지 변한 상황에서 sx, 이건 sh 분의 h 빼기 x의 전체 제곱 dx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가 변하는 거니까 x를 변수 취급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모양은 h제곱분의 s입니다. 밖으로 t 나갑니다. 그리고 0부터 h까지 h 빼기 x의 전체 제곱 dx가 되겠죠. 맞나? 그리고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 없으니까 요렇게. 이해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네, h제곱 s. 그 다음 이거는 바로 적분합시다. 3분의 1 x 빼기 h의 세제곱인 거 맞아? 다른 거 붙는 거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h를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뭡니까? 0이 될 거고 빼기 그 다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h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h 제곱분의 s 곱하기 3분의 1 h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sh가 최종 답이겠다. 됐죠? 아우 귀찮아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난 똑같이 했네. 얘도 했네. x라고 했네. 맞지? 왜냐하면 밑에부터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게 훨씬 더 실전 문제에 가깝습니다. 잘 보십시오. 평면도형이 평면 함수지. 좌표 평면의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그려봅니다. 그 대신 결국 입체로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좌표 평면을 눕히는 거야. 좀 사선에서 바라봤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90도인 거 도형이 생각납니까? 그림 그려집니까? 입체 도형을 눕혀서 생각했다는 거. 그 다음 이 2차 함수는 x절편 0과 1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는 형태.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좋아요. 그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도형, 이거를 밑면으로 한 입체도형이 있대.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걸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게 어떤 입체도형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걸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봤어. 그랬더니 그 단면이 반원이래. 알겠니? 이게 반원이래. 그러면 난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보고 이게 반원의 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 이 함수값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x에다가 그냥 x를 대입했을 때에 요 함수값, 이 함수의 함수값, 즉 이 좌표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거니까 요 부분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단면의 넓이 SX를 찾으려면 이 반원의 넓이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파이 곱하기 r이 이게 아니야. r은 지름의 반땅을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밖에 t 나가고 8분의 1 파이에다가 x 4제곱 빼기 3x 왜 이러노?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요게 sx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0부터 1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해갔죠? 그래서 8분의 8을 밖에 내놓고 얘는 5분의 1x 옷은 2분의 1x 4제곱 3분의 1x 세제곱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럼 통분 15가 아니라 30분의 6 빼기 15 플러스 10 그러면 30분의 1인 거 맞나요? 그 앞에 뭐 있노? 8분의 1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작노? 뭐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어느 정도 이해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부피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다 맞춰야 되는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모양이 이거예요. 좌표 평면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때. 자 보면 얘도 그 이 평면 도형으로 시작을 해서 이 평면 도형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한 변으로 하는 그 함수값 자체가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이다라고 우리가 직접 알려주지. 맞아? 그래서 조금 쉬웠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어떤 밑면이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 우리가 설정해야 돼. 모양 자체가 우리가 그릴 수도 없는 따라 그릴 수도 없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만 지켜달래. 이 밑바닥과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 있지. 이거는 항상 60도를 이루는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요게 X축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변만 잡으면 이 밑변의 길이 있죠. 이 밑변의 길이 계속 변할 거거든. 그 밑변의 길이를 정해주기만 하면 이는 특수각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높이가 나와 안 나와? 길이비 1대2 루트 3에 의해서 이것만 정해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 그럼 넓이가 표현이 된다는 거. SX가 표현이 된다는 거. 이거를 눈치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쁘게 그려주면 여기 있죠.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를 평면 도형을 좀 눕힌 겁니다.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부분은 반원인 거 맞습니까? 밑바닥에 반땅. 그러면 요런 식으로 원을 잡아주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걸로요. 반지름이 2다라고 줬어요. 반지름이 2인 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개 이거를 그릴 거야. 이것도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 단면 말입니다. 단면. 그럼 난 이 부분을 어떤 x 잡을 거라고. S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길이가 선생님 여기 표시한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밑변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를 설정해야 돼. 즉, 요 함수값을 찾아야 된다고. x, 뭐식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 원방식을 세우면 되겠죠. 원의 중심을 0,0으로 잡고 반지름을 2로 잡았으니까 원방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는 거고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y는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y는으로 설정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y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맞죠. 왜?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였는데 위 아래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여기 윗부분만 볼 거니까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요 길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 단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니까 요거의 몇 배는 루트 3배지. 맞지? 1대2 대 루트 3 루트 3배 루트 3배는 요렇게 될 것이다. 높이가 요렇게 설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SX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위에다 여기까지 간 밑에 문제 풀어보면 또 신세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루트 3 앞에 빼주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죠.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노릇이니까 그거를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구간을 보면 뭐 의심? 우기의심 맞지? 그래서 2배로 바꾸는 순간 0부터 2까지가 되고 기함수 날아가는데 기함수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밖에 얘 t 나가서 루트 3 해주고 얘 적분하면 되겠네요. 이해갔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 그래서 3분의 16 3분의 16 루트 3 이게 부피가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문제들은 조금 더 귀찮고 어려워요.